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건과 마주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때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기이하고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사건 중 하나,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을 뒤흔들었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돈 뭉치의 사라짐을 넘어 정의와 진실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악은 평범한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는 격언처럼 거대한 의혹의 시작은 사소해 보이는 종이 한 장의 사라짐에서부터였습니다. 이는 마치 조용히 스며들어 모든 것을 잠식하는 독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보고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진법사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전성배 씨였죠. 그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에게 씌워진 혐의는 다름 아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 중대한 혐의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서울 남부지검의 베테랑 수사관들은 그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게 됩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 압수수색 현장. 수사관들은 구석구석을 살피며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눈길을 사로잡은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으니 바로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이었습니다. 이 돈다발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성배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물질적 증거물이었습니다. 관봉권, 즉 띠지로 묶인 돈다발은 일반적인 돈뭉치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은행에서 갓 발행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새 돈이라는 강력한 증거이자 더 나아가 그 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 돈다발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의 한 끝을 잡은 것과 같았습니다. 모두가 이 관봉권을 통해 진실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예측 불가능한 미궁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복잡한 형태로 우리를 시험하곤 합니다. 압수된 관봉권을 검찰청의 철저한 보안 속에서 보관하던 중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막힌 사건이 발생합니다. 현금의 출처를 밝혀낼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치 투명 망토를 두른 듯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띠지. 이 사건은 수사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띠지 한 장에는 단순한 종이 이상의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고유한 기기번호, 돈을 묶은 담당자와 책임자의 고유 코드, 그리고 돈이 발권된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들은 돈의 흐름을 역추적하여 불법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데 있어 그 어떤 증거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처럼 띠지는 자금의 경로를 명확히 지시하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띠지가 사라졌다는 것은 곧 돈의 출처를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사의 핵심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아니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 순간 정의를 향한 수사의 불꽃이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 빛을 발한다는 말이 있지만 때로는 그 빛을 가리려는 어둠의 시도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조직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띠지의 사라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증거물의 소실을 넘어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사라진 띠지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정의와 투명성을 향한 갈망이 사라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 띠지 분실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자체적인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후 무려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띠지 분실 사실이 뒤늦게 인지되었고 그마저도 검찰 내부의 자발적인 보고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침묵은 때로 가장 큰 거짓말이 된다는 격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최전선에 있는 검찰이 오히려 침묵을 지켰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검찰은 이 중요한 사실을 즉시 그리고 투명하게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의문은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과연 그 침묵 뒤에는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었을까요? 단순한 실책이었을까요? 아니면 더욱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수많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시선은 검찰을 향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뒤늦게나마 띠지 분실 사실이 검찰 상부에 보고되었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법무부 장관의 강한 지시로 대검찰청이 마침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찰은 예상과 달리 불과 3일 만에 정식 수사로 전환되었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 띠지를 잃어버린 서울 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등이 결국 입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폭풍전야와 같았던 검찰 내부는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그야말로 책임 공방이 시작됩니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날 선 대립이 펼쳐진 것이죠. 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현 검사는 일관되게 관봉권의 원형 보존을 명확히 지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담당 수사관이 압수물 처리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반면 띠지 분실의 당사자로 지목된 수사관 측은 자신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압수수색 현장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명확하지 않았던 지시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또다시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듯한 태도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감자를 서로에게 던지는 듯한 형국이었습니다. 진실은 과연 이 책임 공방 속에서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미궁 속에 갇히게 될까요? 이 모든 상황은 진실은 때로 가장 불편한 곳에 숨어 있다는 격언을 더욱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은 찾으려는 의지와 용기 없이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이 사건의 심각성은 결국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라는 국회 청문회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 이 자리에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박건욱 전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서울 남부지검 1차장검사, 그리고 김정민
남경민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 등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이들은 국민 앞에서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청문회는 마치 재판장과 같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증인들의 답변이 오가는 가운데 진실을 향한 국민들의 염원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재현 검사는 관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 오로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감을 통감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잠시나마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조직적인 은폐 시도는 없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신흥석 전 서울 남부지검장 역시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띠지를 분실했다고 지목된 김정민 수사관은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핵심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모호한 답변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또 다른 수사관인 남경민 수사관은 현금 개수 후 원형 보조는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인 채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띠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시나 인식이 부족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사건의 진실을 더욱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답답함이 계속되었죠. 진실은 때로 가장 불편한 곳에 숨어 있다는 말이 이 사건에 딱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듯한 증언들은 진실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혼돈 속에서 진실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검찰 내부의 감찰을 넘어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두 수사관에 대한 수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경찰은 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띠지 분실의 전말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띠지 분실 경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띠지가 정확히 어떤 과정에서 누가 왜 버렸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는데 결정적인 차질이 생겼고, 이는 곧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야 할 곳에서 오히려 진실이 가려지는 듯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진실이 은폐되고 의혹이 증폭될수록 국민들의 실망감과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숨겨진 것은 언젠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성경 말씀처럼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하고도 심오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작은 실수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관봉권 띠지 한 장의 분실이 국가, 수사기관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훈과 일맥상통합니다. 둘째,
투명성과 책임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투명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대중의 신뢰를 잃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면 그 책임감은 더욱 막중해야 합니다. 책임 회피는 결국 조직 전체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의 중요성입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은폐 시도 속에서도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하려는 노력과 용기가 없다면 정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은 저절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탐구와 투쟁을 통해 비로소 드러나는 것임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는 말처럼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비추는 동시에 그 안에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발전하고 성숙해 왔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쉬어야 할 곳에서 때로는 그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이들 내부에서 벌어진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귀결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인간의 양심 그리고 정의에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물음과 성찰이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둠 속에서도 빛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격언처럼 우리는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언젠가는 환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만드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 사회가 더욱 단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